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 월가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졌군요. 700포인트. 작년 10월달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군요.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갑자기 공포스러워집니다. 지난 주말, 어제 우리가 살펴본 지난 주말 월가의 징후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탄광석의 카나리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이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락한다. 인플레이션 우려라면은 금리 인상을 예상해서 위로 계속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상외로 떨어진다. 이건 아까 다우 하락 요인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공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공포가 지금 경기 회복 또는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 다 그냥 덮어 씌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다시 돌변해 버렸다. 그래서 탄광의 카나리아가 이 예고하는 신호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오늘 아주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책, 투자자의 대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비책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매매자의 관점에서 당연히 셀이죠. 매매자의 경우. 매매자는 보통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은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매매자의 기본 투자 전략은 트렌드 이즈 프렌드입니다. 추세가 살아있으면 계속 매수하고 추세가 바뀌면 매도하고. 근데 이 추세가 뭐 지나가봐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지 앞으로의 흐름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현재의 흐름을 가지고 그냥 예고 지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급락을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차트 모양이 크게 바뀐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이즈 브랜드니까 트렌드가 가리키는 대로 팔고 기다리는 거죠. 이 매매자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기주를 매도하고 경기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경기주를 매도하고 경기와 상관없이 기업의 뭐 활동이 계속될 수 있는 방어주 이쪽을 매수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통상 경기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하락기에는 경기주들이 왜? 펀드 매니저들이 마구 파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경기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방어주는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전략도 전통적인 액티브 펀드들의 전략입니다. 교과서적인 전략. 그런데 모두가 이 전략을 따르니까 이 전략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추세를 추종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상대방도 똑같이 하는 이 전략은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별 의미가 없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뒤늦은 대응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의 전략은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기 매매의 전술일 뿐이다. 투자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기 매매일 뿐이죠. 그래서 매매자들은 통상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전략은 당신이 투자자라면은 이 매매자 전략과는 달리 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 거죠. 스테이드 코스입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유지하는 거죠. 코스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코스라는 것은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롤러코스터가 오른다 떨어진다 해도 그냥 기존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전략은 첫째, 분산 포트폴리오를 평소에 유지하는 거죠. 경기주, 방어주, 성장주, 배당주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산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변동성에 덜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해서 미리 그렇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현금 20%는 강세장에서도 언제나 오늘처럼 또는 향후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금 20% 유지 전략도 기존에 이미 하고 있었던 기존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Don't Panic Sell입니다. 공포의 매도에 휩쓸리지 마라. 이 주식 투자자라도 장기 투자자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평소에 포트에 구축하고 있던 비중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보여주는 이 표준 포트폴리오는 제가 선호하는 포트폴리오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또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고루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정작 투자자는 이 단기 주가 등락에 의해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매자들이 하는 거예요. 주가가 얼마 올랐다고 수익률이 얼마 났다, 얼마 떨어졌다고 그때 손실이 얼마 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매매자들이 그때 샀다 팔았다가 감안해서 하는 거죠. 투자자는 사실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이에요. 지금 현재 5,000원 주고 산 주식의 배당금이 180원이라면은 3.6% 배당 수익이지만 이게 10년 후에 배당금이 기업의 성장으로 1,800원으로 올라가면은 배당 수익률이 36%가 되고 20년 후에는 배당 수익률이 70%가 되고 장기 성장의 과실이 장기적으로 수익률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 주가 등락에 있는 수익률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투자와 매매의 인식을 분명히 하면은 이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만국필상이라는 것,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투자의 이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이에요. 시장의 변동성에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